운명의 한 주라고 하는데 어제 MBC 보도 그리고 오늘 한겨레도 그렇고 제가 보는 신문이나 방송들을 보니까 목금 예상을 많이 하던데 의원님도 비슷하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이미 틀렸죠, 예상이. 그렇지 우리가 저는 틀렸어요. 원래 14일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지난주쯤은 날 거라고 하고 늦어도 3월 17일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나와야 이게 별일이 없는 거다. 오늘 3월 17일도 지나가면 이게 대단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늘 거의 지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 내부적으로 조금 일종의 사달이 났다고 사단이 났다. 네.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은 안 좋은 신호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별일이나 안 좋은 시그널 같은 게 뭘까요? 언론이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한덕수 총리와 함께 선고해야 되는 입장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최악의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명 정도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 정도가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그래서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갔다. 뭐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은 헌재에서 그런 정보가 흘러나지 않았을 거다. 아마 다 추정인데. 그렇죠. 이 추정에 더 저희가 더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7대 1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 정도가 더 여기에 예를 들면 호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최악 이건 제가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최악의 추정. 최악의 추정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헌재 결정상 그러니까 헌재는 헌정 체제를 지키는 게 핵심적인 상황인데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국론 분열, 국민 통합을 해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선거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부의 이 어떤 고민스러움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해지는 것이고 소위 내란 세력들이 의도한 바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 순번적으로 따지면 주기현 판사의 결정과 검찰의 결정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헌재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건 그냥 추정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는 헌재가 어떤 형태로든지 만장일치의 결정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정의는 이겨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보여왔던 뭐 기자회견, 메시지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헌법을 수호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죠. 앞으로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도 김용남 의원님처럼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좀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 문외한인 제가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 대통령 저는 정말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와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건 당연한데 만약에 기각이나 5대 3으로 기각이 된다거나 무슨 뭐 아까 절차 이야기 하셨는데 계속 이제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각하 이야기를. 절차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하가 나오려고 해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각하가 나오려면은 역으로 다수여야 되잖아요. 각하 의견을 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대 3이 돼야 되거든. 4대 4도 각하는 아니야. 그냥 기각이지. 만약에 4대 4가 나왔다면. 근데도 막 아직까지도 각하를 떠들고 있단 말이죠. 이른바 이제 극우 집단들에서는 막 그게 어떤 유행어가 됐고 이거에 뭐 민심을 속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추측해 보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라면 뭐 어느 쪽에 임명을 받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놓고 또 비상계엄 전후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시간이 늘어지는 게 정말 절차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어느 범위까지 채택하는 게 맞느냐 또는 원래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 탄핵
사유에 들어있던 내란죄를 뺀 거를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일부 재판관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혹시 헌재 선고 시기를 좀 늦추기 위한 뭐 분명히 국힘 쪽에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26일? 그렇죠. 26일 네. 전후로 해서 적어도 그 무렵쯤 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일부는 26일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이후인 28일쯤 선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거라면 이건 대단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우리가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다른 법원, 뭐 대법원과 비교해서는 정치적 사법기구다. 왜냐하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니까 그렇죠. 정치적 사법기구라고는 표현을 합니다만 선고 시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일부러 늦추는 상황이라면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 이건 사법기구라는 성격보다는 정치기구의 성격이 너무 강한 것이고 이건 그렇죠.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안 좋은데, 안 좋은 신호인데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저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는 저는 그거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고 날짜가 늦어지니까 예. 저는 이제 페북이라든지 저의 톡으로 그렇죠. 다 보수파 쪽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오는 거 보면은 어떤 의견이세요? 승기를 잡았다. 승기를 잡았다. 대통령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해가지고 막 톡으로 보내고 페북에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적고 팸의 메시지, 페북 메시지로도 보내고 페북에도 막 그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주말에 투쟁하는 거 보니까 예. 정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또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의 김나윤을 비롯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들의 워딩들이 막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사기는 올려줬지만 저거는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다. 반짝 효과밖에 없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아는 사람들,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탄핵은 맞다. 8대 0이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고 시기를 늦춰서 이재명 재판 26일 그거가 아니라도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관리하는 권한 대행을 한독수로 할 거냐 최상목으로 할 거냐 그거에 관해서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다 나온 이야기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로서는 탄핵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어떤 체제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거냐,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파면이 먼저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이었다가 그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또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겠다. 거기까지는 저는 뭐 헌재에서 어느 정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근데 같은 저는 날에. 뭐 그게 뭐가 중요할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에 예.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나서 이제 헌재가 그동안 왜 늦게 선고를 했는지 어떻게 평의를 또 진행을 해왔는지 후일담이 다 보도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걱정하고 이런 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저런 고려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다 웃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냥 헌재는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진영으로 이념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거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갈등과 투쟁 이런 모습 보이니까 그래도 좀 그분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꾸 왜 이렇게 빨리 해?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숙성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이게 지금 내란에다 친위 구태타라고 하는 특이한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소위 내용적으로는 내란이라고 하는 걸 판결하지 않습니다만 현재에서는 실제로 내란이 인정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우두머리는 그 아래다 실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총력전 체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당한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뭐든지 다 해도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지귀현 판사의 결정, 검찰의 결정을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밀어붙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이 오는구나 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럼 저 팔짓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도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일 이전 하지만 또 너무 빨리 하지 않는 만약 26일 이전 했다 그러면 헌재 제가 볼 때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면 국힘에서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니네들 이재명 2심 재판 결과 보고 지금 선고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시점 어중간하게 서로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헌재도 매우 지금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한덕수, 최상목도 이제 골치 아프죠. 한덕수를 탄핵할 거냐, 기각할 거냐. 그러면 한덕수의 탄핵은 최상목도 탄핵이에요. 결론적으로 탄핵을 시키면 동일한 거가 걸리니까. 근데 이거를 탄핵을 안 시키고 기각을 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배치할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아니 윤석열은 탄핵인데 한덕수는 기각이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또 논쟁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내란 세력 또는 국민의힘, 윤석열 이쪽의 네트워크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외압과 압력을 넣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세니까. 네. 그렇죠. 워낙 세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